안녕하십니까. 주간 돌발 영상입니다. 장애인 단체가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간 데 대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비판에 나서면서 논란이 커졌죠. 시위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일 뿐이라며 사과를 거부한 이준석 대표. 그래서 결국 사과는 다른 사람이 해야 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장현이라는 단체는 서울 시민의 출퇴근 시간을 볼모잡고 비문명적인 관점으로 불법 시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장현은 조건을 걸지 말고 현재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시위를 중단하십시오. 죄송하다는 말씀 정치권을 대신해서 제가 대표로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못한 일을 여러분들이 겪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예지 의원이 오늘 지하철 시위 가장 무릎을 사과했고 대표님은 직접 전장현 측에 사과하거나 저는 전장현에게는 사과할 일이 없고요. 운행을 중지하도록 해가지고 다수의 불편을 야기해서 본인들의 뜻을 관철하는 것은 매우 비문명적이라고 제가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이 씨는 지난달 지하철역 장애인 리프트를 이용하다 계단에서 굴러 3주 동안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2017년 휠체어 탄 장애인이 에스컬레이터 리프트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이만큼 어디? 이게 작년에 21년도 연례제입니다. 소극적인 이건 들고 찍을까요? 네, 관련해서. 그거는 저희가 중단해달라고 요청하거나 뭐하거나 그럴 사안이 아니지 않나요? 저희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뭐 며칠 사이에 이거 뚝딱뚝딱 이렇게 마련할 수는 없는 분들이고 오늘부터 좀 우리 타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을 주고 있는 분들은 좀 푸시고요. 이렇게 인수위에서 저희한테 답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어떤 의견을 들어놓으신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지난해 시청열 후보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도 함께 있었습니다. 당대표님께서 논의해가지고 크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장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왜 이번 국회에 동의 안 되십니까? 왜 논의조차도 안 됩니까? 이게 올해 연대 개정돼야 됩니다. 근데 여보 일단 전화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고맙습니다. 같이 한번 하시죠. 숙제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예고하면서 여성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죠. 이에 비해 더불어민주당은 여성 인사를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지방선거 할당도 늘리는 등 여성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성평등을 얘기하기에는 아직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좁아가지고 마스크는 절대로 못 이렇게 보인다? 독립부처, 성평등 정책을 담당할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여성가족부가 2001년에 생긴 이래 참 많은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시대도 변하고 또 역할도 변하는 게 정부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올리겠습니다. 차렷, 정렬.
바로 성폭력, 성비위, 권력형 성범죄 무관용 원칙을 도입하겠습니다. 박지현 씨 왔대. 박지현 씨 왔대. 저는 이재명 후보 하나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죠? 마스크 벗었더니 이거 무슨 뭐 딥페이크인지 뭔지 만들어가지고 막 괴롭히고 그런 데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저 때문에 벗었다는데 하여튼 저로서는 너무 감사한 일이고 우리 국민들께도 네, 처음으로 우리랑 모든 의원님들을 한자리에서 뵙고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지연입니다. 어제 제가 비대위 모두 발언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 있는 분들은 출마를 포기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변화하지 않으면 모두 죽는다. 는 절박한 마음이 지금 민주당에게 꼭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정말 달라졌구나 국민이 느끼실 정도로 당을 혁신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면 됩니다. 의원님들의 말씀 끝까지 잘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얼굴을 잘 몰라요. 얼굴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얼굴 좀 마스크 벗은 모습을 좀 보십시오. 진짜입니다. 몰라요, 얼굴을. 얼굴을 모르신다고요? 예. 그 앞에 나가서 좀 봤으면 좋겠는데. 네. 잠깐만 벗으면 될 것 같은데. 네. 다음은 국민의 민생. 잘했어. 북한이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잇따라 발사하면서 한반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긴급 현안 보고가 있었는데요.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간단명료한 대답을 원하는 의원들과 복잡한 셈법을 따져야 하는 장관 사이에 작은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네, 저 외교부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초청해서 국회 연설을 들어라 하고 어느 국민이 청원을 했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데 만일 이걸 추진한다고 했을 때 외교부로서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니까 그거를 최대한으로 활용한 것이 북한인 것 같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가 우리에 대한 적대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한반도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적대 행위입니까? 글쎄요, 그것이 우리에 대한 장관님이 여기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지금 피하는 건데 대화를 통해서 유화적 자세를 계속 취하면 일시적인 평화는 보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서로 된 협약서는 아무리 만들어봐야 그것을 상대방이 깨뜨리는 순간 다 쓸모가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오늘날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다시 한 번 더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 속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가 선제 타격, 정권을 잡으면 북한의 버르장머리를 건치겠다. 이렇게 북한을 자극한 것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인 행동 내지 또 경고 이런 것도 포함이 됐다고 해석할 수 있나요? 글쎄요, 의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네. 사실상 예정된 이제 강대강 구도가 향후 존속될 그런 예측이 있는 가운데 제가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난 5년 내내 2017년도의 상황이 지속되었다면 과연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이런 점들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외교정책, 안보정책에 대한 플랜 B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스, 노로 해주십시오. 그 질문의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짧게 답변드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애당초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판단,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우리 국민들은? 글쎄요, 하여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김정은의 오판을 하진 건 비핵화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핵화 의지를 갖지 못하도록 비핵화 의지를 꺾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정부의 노력입니다. 동문서답이 아니고요. 의원님 어떻게 2분 더 대답을 할 수 쓰시고 있으면 7분 질의하시겠습니까? 글쎄, 아니 부의장님 그렇게 예. 단순하게 예스 노로만 대답할 수 있으면 세상이 예. 얼마나 간편하고 좋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장관님.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터져 평양에 미사일 파편 비가 내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파편이 하늘에서 비처럼 내렸다면 그걸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텐데요. 하지만 북한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아무래도 확인하기 쉽지 않겠죠. 이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다시 빨리 와요. 난 약속해서 빨리 가야 돼. 시작할까요? 6일날 가상 17 시험 발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하늘에 올라가면서 폭발을 한 거예요. 이 폭발한 높이가 수킬로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사일 파편 비가 쏟아진 거예요, 평양에. 파편 비가 쏟아진 거예요, 평양에. 그래서 주민들이 화들짝 놀라고 실제로 민가에 피해까지 있었다고 그럽니다.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는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평양 주민들이 화들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민심도 굉장히 불안정해졌을 거고. 오늘 너무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던 바람에 사성 17호 폭발하면서 평양에 파편비가 내렸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발사해서 실패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개인의 주장입니다. 네. 개인의 주장이라는 게 처음 보고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주장. 회의에 이에 관련된 얘기가 안 나왔나요? 어떤 거요? 평양에 파편비가 내렸다는 게. 그거는 이제 질의가 있었는데요. 국방부의 보고는 민가에 피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확답을 안 했어요. 아까 하태경 의원이 그 발사가 하면서 이게 터져서 폭발비가 내렸다. 폭발비요? 말씀드리는데요. 개인의 특별한 견해를 여기서 확인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개인의 견해입니다. 파편은 당연히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얘기죠. 파편은 떨어졌을 거 아니냐. 그게 중요한 뭐 비처럼 내려가지고 뭐 피해가 있는 이런 것들이 주요 기사가 돼서는 안 되고 상식적으로 터지면 파편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파편 얘기는 했습니다. 정보에 감사를 해가지고 워낙 브리핑을 많이 해서 돋보이는 방법을 잘 알죠. 그 되게 논외의 문제입니다. 그 파편이 평양에 떨어졌는지 알고 없고. 평양 상공 얘기 나왔어요. 아니 그렇게 파편에 관심이 많으세요. 파편은 어떤 무기를 쏘든 다 쏟아질 거기 때문에 놀랐다고 화들짝 놀랐다 이런 생각. 아니 그리고 뭐 놀랐는지 안 놀랐는지 거기에 우리가 그것까지 정보를 우리가 알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참고적으로 파편이 떨어졌을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주민들 표정을 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논외의 문제라니까. 파편은 대선 패배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하며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국민의힘 나름대로 향후 여소야대 전국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시대의 협치에 대해 양쪽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당직 선출 규정 제68조에 의거하여
박홍근 후보가 최다 득표하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당선을 축하합니다. 네, 박홍근 의원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걸로 여기 제가 직접 가서 선택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축하드립니다. 우리 윤석열 당선자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가 얼마만큼 협력하는가는 전적으로 윤석열 당선자의 의지와 국민의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찾아뵙고 추경을 포함한 민생입법 협상을 곧바로 개시하겠습니다. 우리 박홍건 신임 원내대표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박홍건 신임 원내대표와 저는 사석에서는 호영호재하는 사이고 야당 원내대표가 의사진행 발언하는데 이렇게 막는 것이 예의입니까? 이렇게 무리합니까? 이게 협치입니까? 예의보다 더 중요한 게 예의를 지키세요. 청와대에서 이렇게 하라고요? 왜 나올 것 같습니까? 청와대에서 이렇게 하래요? 대표님 모시고 오세요. 아이고, 옛날 박근혜 대통령 때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 국회의원 안 했거든요? 그렇게 알아서 얘기하고 나가려고 그런 겁니다. 나가세요 그냥. 그렇게 얘기할 지금 상황이니까. 아유, 그 야당이세요? 왜 그러세요? 회의하자는데. 국정운영 관해서 추가로 좀 여쭤볼게요. 여가부 폐지나 검찰권 관련된 공약들은 민주당이랑 좀 이견이 큰 대목인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세요. 아니요, 오늘 구체적으로 그런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추경을 이야기했는데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 내용을 구체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그 안달이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아니요. 근데 정책적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 거대 야당이 될 상황인데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협치 같은 거 염려를 많이 하셔서 부탁 말씀 좀 더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걱정이에요. 저희도 걱정인데.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1,3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이 정점 구간을 지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주간 돌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간 돌발 영상 잘 보셨나요?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도라쩌 채널을 구독해주시기 바랍니다. 돌발 영상은 물론 뉴스가 있는 저녁, 알고리즘 같은 YTN 대표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YTN 도라쩌 구독, 좋아요 기억하세요.